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일 기준 한국의 대체 공휴일, 일본의 체육의 날, 북한의 공산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하고요. 11일 기준으로 일본의 무비자 입국 자유여행을 허용하겠다. 한국 포함해서 70여 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내년에 조심스럽게 제 주관적인 생각은 거의 다 코로나 해제 조치 시행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달러가 부족 상태이면서 또 관광으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제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실탄 조통 간에 아마 봉쇄 조치를 최대한 낮춰서 미국인을 맞이할 준비를 가져야지만 외환 보유 곡간이 더 이상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메타 커넥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상현실 컨퍼런스 이번 행사에서 신형 VR 헤드셋 공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11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대응 계량 백신에 따른 접종 시기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2일 9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12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일 옵션 만기일 미국의 9월 CPI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같이 있습니다. K메타버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14일 한국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일로 우유 소비자 가격 리터당 400원에서 500원 인상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해서 주말에 그런 소식이 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16일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5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의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에 아주 주축이 되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 계획안도 내년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내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10월 중에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이 주로 교역하는 대상 국가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환율 정책 등에 따른 평가와 환율 관찰 대상국의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 일반적 시장 개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날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평가 부분은 환율 관찰 대상 부분에서 더 이상 범위에서 완화될 포인트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국가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한 주간 크립토 이슈 내용도 한번 좀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BNB 토큰 허브에서 해킹 발생과 체인 일시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논란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BNB의 해킹이 발생을 하자 블록체인 셧다운을 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줄일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BNB 체인의 셧다운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또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이낸스가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해킹 사태로 인해서 BNB 체인의 안정성 이슈가 부각된 만큼 체인의 로드맵과 DF 유치 경쟁에서 다소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규모의 경쟁과 현금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은 거래소 중에 원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탈률이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 초 이후 스테이블코인 전체 유통량이 380억 달러 감소했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대략 한 45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게 되면 아무래도 루나 사태로 인해서 좀 영향을
있었고, 그 다음에 EU에서 미카의 스테이블코인의 강력한 규제 의사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약간의 조정폭이 좀 나와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감사 부분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니어 프로토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개발자들의 기술적 지원, D앱과 웹 3.0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에 따른 환경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레이어 2에 있는 소식을 또 보게 되면 악셀라 네트워크 AXL 토큰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로스체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체인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개별적인 개발이 필요했던 단점을 보완해서 통합된 솔루션으로 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투자사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드래곤 플레이트 캐피탈 등등 35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의 펀딩 라운드를 완료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보유하면 토큰의 검증자의 스테이킹 풀을 위임하고 검증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보상을 수령하는 방식이 있고요.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와 매개 변수 변경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와 같은 제한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디파이 소식을 또 보게 되면 골든트리 스시 수합 지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9월 13일 기준으로 약 400만 개 스시 토큰을 구매한 이력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를 또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대비 좀 저평가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커뮤니티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서 스시 수합에 따른 투자를 좀 진행한 게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NFT 관련된 내용인데 BAYC 커뮤니티 위원회에 출범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쿨캐츠 애니모카로부터 또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모카로 투자 유치 소식 이후 어떻게 보면 이 쿨캣의 FP의 이더 가격 자체가 77%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P2E 소식으로는 보라 버디샷 공식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프렌즈샷은 180만 명 이상의 사용 예약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카카오 게임즈의 자체 IP 보라 콘텐츠 로드맵 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했으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규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이사회에서 미카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10월 5일 미카 규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통과될 경우 24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암호 자산 관련 담도 입법으로 상징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약간 부실합니다. 타이틀만 좀 뽑았고요. NFT 내용은 또 들어가져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내용도 뭐 되게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좀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미카 법안이 상당히 그냥 큰 틀로만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일단 이 정도만 틀이라도 좀 잡아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이사회에서는 지금 장난 아니게 바쁘죠. 이게 일단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물가를 잡고 경기를 어떻게 좀 유리하게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져 있다. 미국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관련된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날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한 달 전에 알려드려야 비로소 이제 약간의 소식이 좀 좋으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리플의 스웰 행사가 런던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정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유심하게 좀 관찰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한 달 이전 때부터 소스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G20 테크 스프린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12일 기준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중앙은행과 어떻게 보면 G20 성과에 따른 인도네시아 CBDC에 따른 이야기도 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콜라보의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단 긍정적인 형태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길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 로그인 방식 추가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이 10월 중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비트를 좀 자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0월 31일 자정시 기준으로 로그인 방식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소셜 로그인을 통한 신규 회원 가입은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다 웹을 통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뭐 로그인 방식을 조금 더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변화를 주려고 하는 배경이 뭐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토닷컴의 인력의 40%를 감춰가겠다. 마케팅 비용도 축소를 하겠다. 크립토도 이제 내년부터 엄청난 겨울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요. 전문 인력 개발자가 언제든지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임금 추이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립토 회사들의 투자 유치권이 매우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해당의 개발 프로젝트도 많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해시레이트에 따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만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 한때 가장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다가 지금은 둘 다 똑같이 계속 눈치 보기 장에 일단 있으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만 고공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 쪽에 있는 형태가 좀 빠져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재고가 많이 쌓인다, 반도체 시장 좀 안 좋다, 그래픽카드 시장도 별로 안 좋다니까 아식을 만들 때 주요 기반 요소에 있는 원가 가격 추이가 좀 많이 빠져주었기 때문에 더 돌리기에는 좀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 반면에 에너지 사용 부분은 자연 에너지로 돌리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 절감 추이로 인해서 가동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상위 10개 이더리움 거래 지갑의 추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이더와 FTT를 좀 매집을 많이 했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후오비가 홍콩 자산운용사 어바웃 캐피탈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인수 가격은 대충 뭐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는 않는데 뭐 그냥 일단 후오비의 가치는 3조 원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낸스 CEO가 올해 투자 인수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현금을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자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굴도 갖고 있고 채굴 지분도 갖고 있고 수직 계열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싸게 나왔던 물건들을 다 인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더 튼튼해질 확률이 높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규제사항과 위배되는 행동들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자가 FTX와 파트너십 체결 40개국에서 연동 지불카드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캐나다 증권위원회가 캐나다 인구의 30%가 내년 암호화폐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나왔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하고 암호화폐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달 중에 캐나다 암호화폐 채택률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OSC 규제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접근 방식을 주도하지 않고 최대한 기술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스가 노스 아일랜드 벤처캐피탈에 엄청난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 금액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모스를 해당에 있는 코스모스의 다른 지분을 가져간 게 아니고요. 코스모스 자체 코인을 직접 매입을 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보게 되면 맨날 리플을 보게 되면 리플 회사에 투자한 거와 XRP에 투자한 거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서 폴리건을 일단 추가를 해놨다는 게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 이익을 위해 공매도 및 상장 규모가 조만간에 실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내용도 있었고요. 보게 되면 위아래 다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려가는 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이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정이 곧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소식, 11월에 인도네시아 G20 회의에서 둘 다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재를 누가 해줄지 아무래도 중국과 인도 쪽에서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힘든 시장,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진정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소중한 경험치가 있어야 돈이라는 가치를 더 명확하게,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왜냐면 불장일 때는 돈이 하찮게 보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네, 언제든지 회사들이 다 사업 정리가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좀 기초해서 본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점 엄청 힘들고 엄청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렇겠지만 시장은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 부분에 있어서 다 그 사람들이 상위에 또 부자가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